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세션은 ESG 시대에 달라진 투자 리스트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 및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수탁자 책임실장님께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실장을 맡고 있는 이동섭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 투자라는 주제로 한 20여 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글로벌 책임 투자 자산 규모가 20년 3월 기준으로 약간 늦긴 하지만 한 자산 규모가 103.4조 달러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고, 이니셔티브 중에 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PRI의 서명 기관도 약 3,000개를 넘어서면서 최근에 ESG 열풍이 좀 숫자로도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3대 연기금 규모로 성장하였는데요. 20년 말 기준으로 한 830조 원대였고, 최근에는 이제 90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제 기금의 규모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도 그렇고 실질적인 인력 구성도 보면 한 300여 명이 넘는 이제 인력들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 투자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체계가 조금 다른 운용사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 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시고 위원들이 한 20여 분 되시는데, 저곳에서 책임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 활동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일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국민연금이 현재 하고 있는 책임 투자의 체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책임 투자 관련해서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저 체계는 잘 아시는 PRI가 가지고 있는 체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ESG 투자라고 부르는 ESG 인코퍼레이션인데요. 저 부분은 이제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손익이나 현금 흐름, 멀티플, 리스크, 벤치마크 구성 등에 있어서 과거에는 재무적인 요인, 영업적인 요인 등등만 고려했다면 ESG 요인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들까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이제 ESG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인 경우에 사거나 팔 때 과거에는 재무제표 등등 영업 환경 등등만 고려했다면,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까지 어떤 형태로든 현금 흐름에 반영하든 손익에 반영하든 멀티플에 반영하든 해서 의사결정의 영향을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저와 같은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크리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선별 투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스크리닝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거티브한 방식이 있고 포지티브한 방식이 있을 텐데, 이제 국민연금은 저 스크리닝 중에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SG 관점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저희가 투자 후보군이 있는데, 후보군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가 테마 투자인데요. 이 테마 투자는 임팩트 투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목적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테마 투자는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 그러니까 위험 조정 수익률, 그러니까 성과 이외에 그 ESG 관련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운용의 근본적인 목적인 장기 수익성과 재정의 안정성에 범위를 다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현재는 그래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 ESG 투자가 실제 자산을 운용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실제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해서 그 취득을 한 이후에 그 자산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관리도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 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투자한 자산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익을 계속 낼 때 기금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도 중요한데, 그 관리 관점에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저희는 이걸 주주권 행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첫 번째가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주 활동이라고 부르는 인게이지먼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게이지먼트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의결권 행사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가급적이면 그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주식에 대한 주주 활동 관련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인게이지할 대상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도 선정하고 절차도 좀 정밀하게 마련해서 그 다른 오해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조금 자세히 하나씩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통합이라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ESG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력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내용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앞단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ESG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ESG 평가는 저희가 정기 평가라고 해서 1년에 2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략 한 국내 기업의 경우 9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2번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해 놓은 ESG 시스템에다가 그 결과를 입력하면 실제 운영력들이 그 각 자산별로 그 결과들을 보고 실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ESG 요인을 고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이고요. 실제 저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매우 새로운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산운용사들, 뭐 이런 운용업을 하는 분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재무제표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체계화하였다 하는 수준이고요.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ESG 통합 관련해서는 저기 액티브 투자 가능 종목군과 패시브 투자 가능 종목군의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투자 가능 종목군을 구성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ESG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그래서 ESG가 반드시 검토되도록 운영력들에게 저희가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BM 대비 초과 편입된 그런 그 종목 중에서 벤치마크 대비해서 초과 편입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근데 이제 그 해당 기업이 하위 등급, 그러니까 저희가 AA, A, BB, B, CD 해서 6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6등급 중에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CD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별도로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게 했고, 특히 D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벤치마크 대비해서 초과 편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ESG와 관련한 평가 항목들인데요. 저희가 환경사회 지배구조 3개 영역에서 13개 항목으로 그 구분을 좀 했고요. 이 중에 52개 지표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 ESG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제도라든지 뭐 규제가 바뀌면 저희가 그 항목을 변화할 수도 있고, 항목 안에 항목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그 해당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고 저희가 이 부분도 수정,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 투자, 그러니까 스크리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그 석탄 채굴과 발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제한 전략 도입을 의결하였고 그와 동시에 탈석탄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그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후 변화와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비해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 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스크리닝이라는 것이 저희가 운용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국내외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는 일단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단계로 저희 그 기금이 규모가 한 9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내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 실행 방안을 현재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을 하였고 그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대상 산업의 범위나 기준, 뭐 대상 기업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 TF에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안도 마련해서 나중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단계별로 절차별로 기준별로 이렇게 좀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은 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지분율 1% 또는 보유 비중이 0.5%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 의결권 행사는 이미 행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게 그 근본 틀은 그겁니다. 기금의 수익 또는 그 주주 가치의 훼손 또는 뭐 기업 가치의 훼손이 있는 방향이라면 그러니까 뭔가 기금의 이익에 도움되는 방향이면 찬성하는 것이고 주주 가치 훼손이나 기업 가치 훼손이 되는 방향이라면 반대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세부적인 지침까지 저희가 홈페이지 등등에 모두 공시해 놓아서 저희가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인게이지먼트는 사안을 정확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중점 관리 사안이라고 해서 현재 5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인게이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배당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 배당을 많이 달라 적게 달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배당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를 하는데 그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계되지 않게 그렇게 임원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걸 설정하는 경우들에서 저희가 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어서 기업 가치 또는 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횡령이나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로 내용을 정확히 한정해 가지고 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 ESG 평가 결과 아까 1년에 2번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평가 결과가 좀 하락해서 뭐 C등급 이하로 하위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그 이유도 통보해드리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도 묻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실지도 저희가 좀 관여를 하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는 5가지 정도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19년부터 그 책임 투자와 관련된 활동들이 좀 본격화되었는데 19년에는 국내 주식 위탁 운용에 책임 투자형 위탁 펀드를 운영을
물론 이전부터 해와서 저렇게 좀 시작을 했고 국내 주식 직접 운용의 액티브 쪽에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해 오다가 20년에는 패시브 운용하는 거 직접 운용 패시브까지 저희가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였고 21년 올해에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채하고 해외 주식 직접 운용하고 해외 채권 직접 운용 그다음에 그 국공채 등등까지 해서 21년도에 그 대부분의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게 국내외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는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약 50%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ESG 통합 전략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도 많이 있지만 그 주식 특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운용하는 자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다가 이제 저희 자산의 절반 이상을 위탁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ESG나 책임 투자 내용을 좀 적용하면 되겠지만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위탁 자산들에 대해서도 그 위탁을 받아가는 그 위탁 운용사들에게 저희가 그 신규 선정을 할 때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책임 투자의 정책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런 운용사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을 19년에 그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명시를 해서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책임 투자 관련해서 위탁 운용사가 모니터링을 할 때 그걸 잘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이제 좀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 채권 위탁 운용사 책임 투자 보고서 제출을 좀 하게 해서 그 저희 자금을 위탁받고 있는 회사들도 그 책임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를 좀 같이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랑 거래하고 있는 이제 운용사도 있지만 증권사들도 저희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증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ESG 요소를 포함하는 기업 및 산업 분석 보고서 발간 실적 등을 저희가 그 평가 요소에 반영을 해서 그 자본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특히 그 증권사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기업들을 분석하실 때 저와 같은 ESG 요소를 포함하려면 기업들에게 문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공시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그 ESG 관련해서 내용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ESG 고려가 좀 촉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 책임투자 활성화에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증권사 운용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상황을 조금 저희가 개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 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자 가능 종목군에 그 ESG 관점에서 그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특히 먼저 시작은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고 탈석탄 관련한 내용들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이 방향은 뭐 그것으로 한정된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면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이나 새로운 그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책임 투자가 활성화되면 분명히 그 어떤 투자 종목 가능군 또는 뭐 배제되는 그런 기업군들이 좀 달라지면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ESG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면 될수록 ESG 평가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좀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책임 투자가 그 투자 리스트에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섭 실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 ESG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한 가지 추려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해외 자산에 대한 책임 투자 적용 관련 향후 계획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내 주식 중심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올해 말부터로 예상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쪽에도 좀 단계적으로 적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그 국민연금이 해외 사무소도 세 군데가 있는데 뭐 런던하고 싱가포르, 미국 이렇게 있는데 먼저 런던 쪽이 이제 책임 투자 관련해서 많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뭐 그런 곳이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인력도 파견할 예정으로 있고요. 점차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등등으로 확장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해외 자산의 투자 규모도 점점 커질 텐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계획이라면 뭐 내년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시작점은 뭐 내년에 좀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패널 토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잠시 무대 세팅과 정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